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명칭이 유재구의 옥천 순금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을 켜놓고 방송을 하는 것이 제 유튜브 명칭하고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불을 끄고 촛불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 순금초대라고 하는 것이 87년도인가요? 돌아가셨죠? 강수연 영화배우. TV문학관에서 순금초대라는 그 제목이 달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한 여성이 가난과 생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아버지와 자식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한국의 여인상을 저는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봤는데요. 너무 일찍 하셨죠, 강수연 배우가. 제가 집사람 만나서 처음에 인사동에서 선물한 게 순금 촛대예요. 촛대. 이 촛대입니다. 이 촛대인데 제가 촛대를 좀 좋아해요. 그 드라마 영향도 있고 밝은 빛을 또 받쳐주는 그런, 드러나진 않지만 나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사를 그동안 5번 했는데 이 촛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찬장에서 찾아갖고 왔습니다. 열흘 전인가 70대 초반에 어르신인지 저 혼자 가게 있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복사를 하나 하신다고 해서 받아서 이제 복사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 시험 수준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하셔서 드리면서 돈 많이 버시라고. 저희 이제 복사하는데 100원이거든요. 흑백. 그냥 가시라고. 나중에 이제 사무용품 필요하시면 오시면 도와주는 거다. 그랬더니 기초를 하셨대요. 정년퇴임 하시고 한전에서 35년 근무하시고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까지 나오시고 한전의 그 연구직을 35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에 한 3, 4년 되신 것 같아요. 기촌한 지가. 가족분들은 서울 있고 이제 홀로 아파트 한 채 구해서 이제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책도 읽고 산보도 하고 공기도 쐬고 노후를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보내시는 상황인데, 치매에 안 걸리려고 공인중개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70대 이후로는 전국에서 딱 한 분, 본인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옥천에서 공인중개사 했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뭐 타향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저번 주에 4일 동안 교육이 이제 합격자 교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는데,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육 갔다 오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가셨는데, 어제 그저께죠. 어제구나. 월요일. 어제 교육 끝나고 이제 가게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교육 받은 거 하고, 교육장 분위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너무 얼어붙어 가지고 다 어렵죠. 개업하시는 분보다 폐업하시는 분이 이제 더 많은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옥천이 아파트가 5,500세대가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이 38개인가? 그 정도 돼요. 뭐 물론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지만 지방이라 전월세로 해서 이 부동산 사무실을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토지나 상가, 뭐 폐공장 이런 부분들도 거래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부동산 유출이 많이 돼서.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뭐 고민 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고 사무실을 찾아서 사람들 만나고 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또 소개해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 수익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지금 내면 뭐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해나갈 수는 있지만, 거래도 없고 아파트, 토지, 상가 전반적인 거래가 위축이 된 상태라 상당한 시간 적자를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가게를 열 수 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거는 좋은데, 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현 상태에서 부동산은 최악이 아니다. 최악이 있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진 않았죠. 거품이 빠지지 않은 상태. 100이라고 하면 뭐 한 20 빠진 거죠. 저는 30에서 40은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고 사무실을 해도 늦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공직이, 그러니까 한전에도 35년 계셨고 경영학도 뭐 공부도 하신 분이라 자기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판단을 유보하는 쪽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켜보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혼자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투잡을 제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어르신 부동산 뭐 어려운데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황 자체가 좀 제가 허용이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그렇게 보내드려서. 무리해서 사무실 내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적자가 한 달, 두 달 그렇게 쌓이면 참 힘든 거죠. 지켜보자고 하게 말씀드린 걸 잘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도 수정을 좀 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내놓으면서 약간 우크릭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32% 되죠. OECD 평균이 34니까 2% 조금 평균보다는 낮죠. 낮은데 상속세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에요. 세계에서 높은 편인데 저는 상속세가 뭐 국민 다수가 조정을 원하면 내려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과연 상속세를 내릴 만큼 우리가 양극화를 해결했느냐. 진위계수가 썩 안 좋은 편이거든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많이 나죠. 그것이 해결이 안 돼 있고 해결하려고 제도나 법이나 노력을 정치권에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굳어진 양극화가 완전히 소득 자산의 양극화가 굳어진 상태에서 상속세를 내려서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편하고 아파트 큰 거 있는 거를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편하고 그러면 결국은 양극화를 대물림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오를 만큼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상속세를 조정을 하겠다, 하향 조정을 하겠다. 그것도 선거 때,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 때니까 정책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상속세를 내리기 전에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하위 20, 30%는 가난에 물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가난이라는 잣대가 하루 밥 3번 먹고 건강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로 이렇게 가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소득 분배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20, 30% 하위 계층에 대해서 더 정책을 한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의 대물림이 되는 그런 조세 제도가 자리 잡는 것은 이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재산이 많으면 과연 이런 얘기를 할까? 못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양극화 해소가 먼저다. 상속세 조정보다도. 성장이 저성장기고 내수가 힘들어서 식품업계 회사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지금. 수익의 뭐 절반 이상이 또 해외에서도 발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수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장을 져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나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다고 이제 보는데,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세수의 감면이라든가 고용을 창출했을 때 보조금의 지원, 뭐 여러 가지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물류도 더 활발해지고 소비도 더 많아지고 협력업체도 더 많아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큰 공장이 하나 세워진다는 것. 그런 해외 투자를 하기 전에 정부나 여야 의원분들이 대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제시를 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10곳 중에 7곳이 해외 공장을 이제 투자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서 일자리 없다, 뭐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들이 다 해외로 나가니 당연히 일자리가 없죠.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내수는 위축되고. 그러면 기업이든 인재든 자금이든 국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정부나 여야정 협의체 만드셨으니까 차단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성과가 없고 결과만 이렇게 어디 미국 간다, 헝가리에 뭐 공장 만든다, CJ는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 요번에 사절단 갔는데 최태원 회장은 뭐 컨택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창안부 그 산자부 창안부 했잖아요. 그 루비오 상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기업들 개별적으로 100억 달러씩 투자해라. 1조 5천억씩. 한 기업당 1조 5천원씩 투자해라. 100개 기업이면 150조예요. 환율 1,500원으로 계산. 아, 1,000원 달러인가? 그런 조건만 받아가지고 왔지,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에 대한 어떤 협의는 뭐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부급이 가서 과연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의사결정은 하기 어렵잖아요. 차관보는. 장관급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국회 산자부 위원장이라든가 함께 동행을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앞으로라도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기 전에 정부나 여야 국회의원분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국내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사업 타당성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나가더라도 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그런 와중에 해외로 자꾸 나가시면 기업들이 악순환 계속 된다고 봐야죠. 분위기 괜찮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은 저도 오래는 안 해봤지만 경험은 있는데요. 구반포에서 했어요. 땅, 사람, 직업, 일, 이거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학창시절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동안의 인연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동산이 싸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매매가 되거나 높다고 해서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임자가 있어요. 해보면 사람도 인연은 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간에 그런 부분. 직업도 인연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출산 청년들은 대학 나와서 특별하게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자금은 해외로 자꾸 나가고 우수 인력은 외국으로 또 나가고 우량한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짓는 사람도 공동화되고 자금도 공동화되고 제조업도 공동화가 되고 그러면 이 신도시 분당 뭐 일산 이런 곳이요 슬럼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당 같은데 이제 나중에 재건축하려고 해도 재건축 비용이 높아가지고 조합은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 아마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슬럼화 되는 거예요. 지금 상가가 좀 그런 상황이잖아. 공실이 많다 보니. 서서히 상가가 슬럼화되고 그러면서 상가가 슬럼화된다는 건 그린생활 시설이 속된 말로 못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린생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영역은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지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나서야 돼요. 가게나 기업이 지금의 이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나 시중 자금의 경세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맞다. 어떤 형태로든 물꼬를 좀 트이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경제가 돌아가도록 국가가 나설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아무튼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주무시면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